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제 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젤렌스키 씨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키이우와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중재 노력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크렘린이 휴전 기간에 계획된 포로 교환을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퍼레이드 이후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후 피초는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직접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유럽에서 새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물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밝혔습니다. 독재자인 그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이 갈등은 5년째 이어졌으며 지금은 전면전 단계라고 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성향의 서방 엘리트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인을 이용해 러시아와 싸우면서 2022년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합의했다고 알려진 평화협정에 키이우가 서명하지 못하도록 간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푸틴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약속했고 러시아와의 대립을 부추기기 시작했으며 그 대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월 9일 전승절 열병시가 군사장비 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위협 때문도 아니며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두렵거나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용하자면 Прежде всего, потому что вооружен... 모든 역량은 특별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적을 최종적으로 격파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대한 러시아에서 퍼레이드와 전쟁에 쓸 지장비조차 부족한 겁니까? 웃긴 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퍼레이드에서 군사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모스크바에서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기로 한 결정이 모든 도발적인 발언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내려졌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키예프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5월 9일 붉은 권장의 퍼레이드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의식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의 승리 퍼레이드가 우크라이나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바로 이어서 그는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5월 9일에 키예프가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도록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파트너와 친구들, 우선 중국과 인도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제 말은 키예프의 모든 지휘 및 의사결정 센터가 여러 나라의 외교기관들과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갑자기 자신이 젤렌스키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푸틴은 트럼프가 물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럽 측 중재자로 독일의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를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독일 정부는 푸틴의 제안을 거절하고 슈레더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중재자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즉시 이것이 모두 모스크바의 허구적인 제안이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 지도부는 푸틴이 정말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3일간의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2세의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정부를 이끌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우정과 러시아 석유, 가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것이 실수라고 말했고 심지어 자신의 평화 계획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국 거부된 그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넘기되 돈바스는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러시아어가 두 번째 공용어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슈레더가 바로 그런 평화 중재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여전히 협상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가 모스크바 방문 중에 푸틴에게 젤렌스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슬로바키아 외무부 차관 로스티슬라프 호바네치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초는 푸틴으로부터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젤렌스키가 바로 모스크바 방문을 앞둔 로베르트 피초와 예레반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수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그는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패거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5월 9일에 그는 갑자기 젤렌스키 씨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군대 군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권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십시오. 키이우에 틀어박힌 저 마약 중독자들과 신나치 집단보다 여러분과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젤렌스키 씨는 직접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베르트 피초는 푸틴과 대화한 후 젤렌스키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관심이 있다면 러시아 독재자 푸틴에게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피초의 인용문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저는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르메니아에서 저와 만나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어떤 형식으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러시아 동료에게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저는 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것, 즉 외교적 노력, 대화, 협상의 공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유익합니다. 자, 이제 이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이 협상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우크라이나어 시청자분들께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운 오직 우크라이나어로만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매일 저녁마다 하루를 정리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의 링크입니다. 들어가셔서 구독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어로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고 물론 이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